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제드의 제이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보다가 북한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승무원 때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승무원 때 일어났던 그런 저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아침에 베이징에서 마카오로 오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제가 음료 서비스를 그 이코노믹 라인 처음부터 이제 서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는 이제 보통 이쪽에 있는 승객부터 먼저 음료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중국 분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 음료 카트에 있는 그 서랍을 막 열어서 콜라랑 음료랑 막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先生请稍等一下. 이게 이제 저기 승객분 저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중국말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쪽에 막 서빙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이제 듣지도 않고 계속 이제 서랍에다가 손을 넣어서 막 음료수를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손님한테 그랬죠. 영어로, 그때는 영어로 이제 갑자기 이제 영어로 쓰면서, 왜냐면 제 중국어가 아주 그냥 아주 서바이벌 정도 수준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영어로 그랬죠. 잠깐만 기다려. 이쪽 서빙하고 난 다음에 너 바로 서빙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국 승객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중국말로 하다가 제가 갑자기 자기한테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얘 뭐지? 이렇게 벙찌면서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분은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옆에 와이프분이 타고 있으셨는데 그 중국 와이프분이 영어로 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너 왜 갑자기 내 남편한테 중국말을 쓰다가 왜 영어를 해서 남편한테 쪽을 주고 남편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해. 내가 사실은 여기 배지 보다시피 이게 한국 배지 달고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야. 중국말을 간단한 것밖에 못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영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승객분이 분이 덜 풀리셨는지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과를 많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손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뒤에 있는 사무장한테 SOS를 칩니다. 근데 이제 사무장이 와서도 상황 설명 듣고 같이 사과를 했는데도 이 여자 승객분은 분이 안 풀리셔가지고 계속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걸 제가 생각하기엔 사과도 다 했고 했는데 어떻게 더 해드려야 되나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료 서비스를 빨리 해야 되는데 승객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승객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서 있는 바로 이제 옆쪽에 앉은 남자분께서 갑자기 한국말로 그거 참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말을 하시면서 한국말로 그렇게 그거 참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국 여자분께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조용히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한국분인지 몰랐는데 그 한국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너무 감동받고 해서 눈물이 막 울컥 나오고 싶었는데, 그때 모든 승객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고 이제 딜레이 됐던 음료 서비스를 빨리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눈물 나오라는 거를 그냥 꾹꾹 참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계속 일을 했거든요, 씩씩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음료 서비스와 밀 서비스 다 끝나고 이제 한가하게 됐죠. 근데 그 여자 승객분께서 어떻게 에어 마카오에서 중국말도 못하는 그런 외국인 승무원을 뽑을 수 있냐. 에어 마카오에 가서 인터넷이든 편지를 보내서 정식으로 따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진짜 컴플레인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쓸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무슨 비행에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쭉쭉 쓰면서 마지막에 이 사항이 있었던 그런 증인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도와줬던 한국 남자분에게 어떻게 증인에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한 기본 인적사항이 돼서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중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아까 그때 이렇게 용기에 대해서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그때 저 정말 눈물 날 뻔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분이 막 회사에다가 중국어를 못하는 한국 승무원 왜 뽑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 뭐 이러면서 회사에다가 막 이렇게 컴플레인 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증인에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성함이나 주소 같은 거나 이메일 같은 것만 간단하게 남겨주실 수 있냐, 뭐 귀찮게 연락 안 해드리겠다. 그분이 회사에다가 막 컴플레인 걸지 않는 이상 제가 귀찮게 연락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쭈뼛쭈뼛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이름을 김철 이렇게 적으시고요. 주소 쓰는 데다가 약간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쓰지 말고 그냥 서울이라고 쓰라고, 그냥 서울이라 쓰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이런 다음에 마카오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남기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갔지요. 그리고 비행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승무원들이랑 이제 다 있었던 일을 쉐어하기 위해서 이제 브리핑을 갖게 됐죠. 회사에 와서요. 근데 이제 저희 사무장이 이렇게 승객 그 이름 리스트를 이렇게 쫙 보다가 저 도와줬던 한국분 이름이 김철이 아니고 김정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남님 오케이 이랬는데 저희 사무장이 마카오 남자분이셨는데 그분 저기 북한의 김정남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마카오에 북한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저랑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저는 김정남이라는 그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오 마이 갓. 김정남이신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은의 형,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죠? 세상에. 그래서 저는 느꼈죠. 어머, 우리가 같은 나라지만 이념이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돕는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서 그때 제 친한 동기였던 데이지라고 있는데 데이지 집에 갔지요. 그래서 데이지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동기인 데이지도 어머 세상에 막 이랬었고, 그리고 제가 데이지한테 그랬죠. 어머, 나 어떻게 북한에 있는 고위급 분이랑 컨택이 됐는데 나 막 갑자기 막 간첩들이 막 나한테 접촉을 한다던가 나를 막 동선을 감시한다던가 우리나라의 막 국정원에서 막 나를 갑자기 감시한다던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컴플레인 많았던 그 여자 승객분도 뭐 회사에다가 막 컴플레인 남기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관련된 소식을 듣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김정남 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김정남 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근데 그 뉴스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김정남 분께서 와이프가 3분 계셨는데 그 둘째 부인이 북한에 있는 고려항공사의 승무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비행 당시에 제가 중국 승객한테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둘째 부인인 와이프가 생각나서 그랬는지 그렇게 용기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번에는 마카오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이제
남자 세 분께서 정장을 쫙 빼고 여기에 북한 배지를 북한 배지를 밟고 이렇게 딱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알았죠.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이구나 해서 그때 고마웠던 기억도 있고 해서 좀 잘해줘야지 해서 이제 밀 서비스 할 때도 제가 한국말로 뭐 닭고기 덮밥이랑 소고기 국수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영어로 그냥 치킨 라이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한의 고위 간부급이신가 보다. 이렇게 남한 사람이랑 말하는 걸 꺼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음료 서비스랑 밀 서비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좀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가서 커피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때는 말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셔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북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때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에피소드 말고 또 다른 에피소드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